제2020 광주 문화제야행 동구 달빛걸음 인문살롱,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밌고 그리고 어쩌면 좀 생소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야기 광주 무형문화재 제13호 조기종 화류소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쭙기가 죄송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만남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름 조기종, 종목 화류소목장. 화류소목장은 낭구를 얘기합니다. 낭구 속에는 지구상에 수백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골라 쓰는 낭구 중에서 화류를 가장 선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류나무를 가지고 우리 목공예를 하고 있는 작가 조기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편의 이력서를 본 듯한 느낌인데요. 그 목가구를 제작하는 또 기술을 가지신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좀 평범하게 소개해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또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이신데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가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자를 인간이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갑골 문자에서부터 만들어 쓰면서 이제 문자에서 발전된 것이 공예로 들어갑니다. 네네. 공예라면은 도자기 공예도 있고 금속 공예도 있고, 근데 저가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드는 낭구 공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떻게 시작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언제 처음으로 목공예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목공의 전공자였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고, 처음에 시작한 임무는 저희가 6.25 동란이 막 끝나고 나니까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가족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때는 산화 제한이 없었고 많이 다산으로 많이 나야 집안이 이거 성해진다고 해서 그걸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매가 13남매를 낳았어요. 어이구, 우리 어머니 한 분이 다복하시네요. 그것을 2살 타울로 뭐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25 동란 이후라 배가 고파서 한 5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나머지 8남매가 다 성장해서 이웃사례까지 다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뭘 하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유학을 하기라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학교를 8살에 들어갔는데 8살 때부터 밭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농사에 도움된 것이 먼저였어. 생업이 먼저셨던 생업이 거예요. 먼저. 네. 그러니까 저희 선친께서도 제가 한 10살 그 무렵에 그런 얘기를 우리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다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기, 한 해 들면 굶어 죽겠다. 그러니 더 가르칠 여력도 없고 하니
알아서 제 갈 길 가라. 알아서 요 졸업 안 해도 좋다. 네네. 알아서 갈 길 가라 해서 저는 그걸 수능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는 졸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된과 동시에 선친께 아버님 저 기술 배울라요. 뭘 배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무를 가지고 뭘 해본 것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친께서는 뭐 집진 목수를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네가 무슨 썩글 하나도 짊어질지도 힘이 딸리는데 그걸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순천 가 보니까 목공소가 있더라고. 거기서 기술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친께서 그 얘기를 듣고 왕래를 하시면서 그래 네가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해본다면은 내가 그분을 중매를 해서 혼사가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수다. 그거를 추천해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가니까 너무 어리다고 가라고 그래요. 어리다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한 번 갔는데 대차맞기가 싫더라고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켜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더 커서 오라 그러면은 그때 가더라도 좀 며칠 두고 시켜보십시오. 어휴. 그랬더니 암소리 않고 고기를 끄덕끄덕해서 이제 다음 날 그 어둠컴컴한데 일어나서 청소부터 다 해주고 뭐 한 3일 되니까 눈치를 제가 그냥 먼저 알아듣고 다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르치게 봤던지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뒤로 쭉 해서 배우신 그것이 이제 거군요. 인연이 됐어요. 어찌 보면 이게 순간의 우연의 선택이실 수는 있으나 이게 또 필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렇게 또 10대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게 된 이 길에서 그 전통 방식을 고수하신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전에 보면은 한옥도 못 없이 짓는 게 진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모든 또 우리 목공품을 그렇게 못이나 다른 뭐 부속품 필요 없이 다 만들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목공에 하면은 못을 박는 것은 반칙입니다. 네. 그래서 목공에는 반드시 짜맞춤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동양 삼국이라면은 중국, 한국, 일본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본 목공에는 덧산 목공이라고 해서 덧댐입니다. 기술이 우리에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중국 공예는 현란하기만 해요. 조각을 한다면 뭐 용을 100마리를 판다든 200마리를 판다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막 현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 하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공예는 아주 그 군더더기를 싹 쳐내요. 네. 이렇게 붓으로 초서를 쓰면은 그 행서에서 썼던 그 군더더기들을 초서에서 걸러내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 자연적 이치를 갖춰가는 것이 짜맞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정법을 저는 그때도 중시해 왔고 지금도 이건 세계적으로 한국이 최고다. 이것을 작가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해오고 있어요. 네, 그 우리의 전통 그 짜맞춤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또 과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예술적이기도 하고 직접 아마 작품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뭐 10대 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뭐 50년, 60년 넘게 굉장히 많은 또 작업을 만들어 오셨을 거예요. 그 작업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작품을 처음에 기술자로 일을 했어요. 네. 기술자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를 보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설계도면을 보는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대학
전공 과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 책방에서 그 서적들을 다 사다가 제가 독학으로 그 설계도 보는 것을 다 익혔어요. 네. 그래서 도면이 나오면은 그것 갖고 제가 척척척척척척척 만들어내니까 제가 이제 왕십리 쪽에서 일을 했는데 완성시켜 놓으면은 인사동에 갔다가 전시장에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장안에서 내놓으란 작품들이 다 골이 나옵니다. 모든 공예품이 다 골이 나와요. 그림도 그쪽으로 나가요. 네. 그런데 갖다 놓으면은 하루 이틀 사흘 안에 팔리면은 그 작가는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도면이 나와도 제가 거기에 가령 뭐 국악에 추임새 넣듯이 제가 그것을 넣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시킨 사람, 야 이 싸가지 없이 왜 준대로 안 하고 네가 뭔데 내 도면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만드냐. 그래서 그런 그 서러움도 있었지만은 네. 내 생각은 이거 맞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그려놓고 그놈만 따라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냈고 인사동에 나가니까 내 것이 사흘 안에 다 팔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팔려 나가면 그 작가는 인기가 올라가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백화점에서 자동차를 세계적인 자동차를 다 갖다 놓고 판매하는데 거기서 판매 잘 된 자동차가 그렇죠. 일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공예품도 거기 대한민국 최고 전시장에 갖다 놓고 놨을 때 작가가 누구라는 건 몰라요. 그러나 고객은 마음에 든 걸 사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꾸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이렇게 트러블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 맘대로 오고 싶은데 저 사람은 지고 집대로만 시킨다고 왜 내 말 안 듣냐.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독립을 하신 게 그럼 몇 살 되셨어요? 그래서 1974년도에 23살 때 아, 광주 학동 삼거리에 저 대성 사이다 공장 큰 것이 부도나 갖고 넘어갔어요. 네. 공장이 통통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임대해 가지고 사골사로 임대해서 네. 거기서 제가 창작에 들어갔죠. 아 그렇게 시작이 되셨고 네. 그리고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세요 했는데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작품 중에 뭐 하나 꼽지를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 얘기하자면은 네. 저 임원 16지라는 어. 조선 시대 때 그 한국 공예에 대한 모든 책을 집약시켜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 서울대학교 규정각에 네. 거기 가면은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네 소원이 뭐냐 하면은 왕궁 안에 네. 들어가면은 그 작가는 성공한 거예요. 아, 그 그렇죠. 작가가 만든 작품이 궁 안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조선 시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를 운영한 곳은 대통령이 계신 곳입니다. 아유, 청와대. 청와대. 네. 그래서 청와대에도 저 작품이 여러 점 들어가 있고 저 자랑이 아닙니다. 그곳을 내가 거기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내 거 사가시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품집 보고 그 디스플레이 하신 분들이 조기적인 걸로 영빈관에 네. 선정을 하자 해서 세계 국빈들이 오시면은 거기다 놓고 보니까 아 그러면 총리공간에도 갖다 놓자. 오.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이거 뭐 저 한국에 이제 뭐 호암 갤러리랄지 뭐 유명한 갤러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도 조기적인 것은 우리 저 작품 전시장에 놓을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공예를 사랑한 곳에는 광주 이 광주촌에서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중요 요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격을 높이는데 굉장히 또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게 또 전통 계승이 잘 돼야 하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뭐가 필요할까요? 전통 계승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전통 계승이라는 것이 도제식으로 해서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이거 아니면
내 직업이 없다 해서 정말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각오를 하고 일을 배웠거든요. 하루에 17시간, 8시간 매일 일을 했어요.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하루 머리 깎는 시간만 하루 줘요. 네. 밀린 빨래하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대한민국 노동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주 40시간. 그러면은 작품은 그냥 혼신을 받고 막 일을 해봐야 네. 그것이 자기 몸속에 스며드는데 계산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기술들이 AI가 지금 막 굉장한 뭐 일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작곡을 AI가 할 수 없듯이 물론 이제 바둑을 뒤어서 뭐 이렇게 하는 AI도 있습니다만은 기술 쪽은 창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가르쳐 보고 싶어도 솔직히 내 자식부터가 싫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네. 회기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좀 씁쓸하시죠. 뭐 어쩔 거 숙명이지.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면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은 네. 나라에 동냥하지 않습니다. 와. 왜냐? 제가 공무원들을 왜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큰일 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돼요. 네. 그래서 저 자존심이 2번 만나서 내가 그렇게 무릎 꿇기 싫어서 그런 그 기관에는 일치하지 않고 네. 아까도 봤지만은 저는 누구도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하는 거지. 권불 10년, 개 3년이라고 했어요. 네. 그분들 뭐 잠시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작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작품이 우리 후손들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한 30년 전에 만든 작품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줘요. 네, 네. 네, 다 해요. 그러지 제가 추접스럽게 가서 고개 숙이면서 알랑방구 뛰어가면서 나 도와주시오. 저는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또 정부기관 찾아갈 생각도 없고 네. 작가로서 내 긍지를 가지고 할 뿐이에요. 대쪽 이렇게 같은? 얘기하니까 어느 누구도 저기 안 도와줘. 나는 안 도와준 거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걸추장스럽게 오지도 말고 내 작품 전시하면 관람만 하시오. 그 얘기는. 저 잠깐 혹시 죄송합니다만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예, 잠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연명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으시다는 그 자부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만큼의 또 계획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끝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자원이 있어요. 네. 석유는 캐쓰고 돌도 캐쓰고 모든 것을 철도 재련해서 쓰고 근데 남구는 네. 자라줘야 돼요. 1000년을 자라줘야 판재가 나오고 우리 공예품 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도 조림이 나무를 심은 걸 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40년 전에도 얘기했고 30년 전에도 했고 광주 무등산에 저렇게 그냥 그 쓰잘데기 없는 나무가 저렇게 막 잡목들이 크고 있는데 진짜 독일처럼 조림을 합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관장님들께. 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바쁘지요. 그러나 전부 메아리가 돼서 이제는 않고 있는데 이제는 저 개인이 시골 임야를 좀씩 매입을 해가지고 몇 평도 좋아요.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식재를 다 하려고 그래요. 네. 식재를 해놓으면은 작가가 나무를 써서 고마운데 나무가 크는 것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제가 지금 식재 네. 나무를 심어서
이 남구가 한 500년, 1000년 후에는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저는 이제 그 남구의 습성을 다 아니까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외 모 기업에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라면서 이렇게 나무 심는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하던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푸르게 해주시는 역할을 가장 좀 앞장서 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의 그 자부심 절대로 굽히지 말고 보다 또 많은 또 후학 양성하는데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네. 보면은 유럽이 선진국인지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진 걸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무너진 걸 보고 또 미국이 저렇게 오늘도 보니까 미국이 확진자가 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무너진 걸 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양반께 편지도 썼어요. 어머. 정말 고맙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이 1번인데 그걸 잘해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코로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아까 푸르게 얘기했지만 우리 녹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녹지 사업으로 인해서 잘 해놓으면은 그 병균이라는 것은 흐르르 이렇게 흐리멍텅할 때 파고들어요. 우리가 산천을 잘 갖고 놓으면 코로나는 아름다운 곳에는 마귀 사탄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름답게 꾸며놓으면은 그 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 사업을 이런데 보면은 소나무 저렇게 산에서 뽑아다가 그냥 저렇게 주사 약 줘가지고 저렇게 연맥만 살려놨는데 저것은 분재 형식이라 목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경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네. 이 그 문화전당 이 땅을 땅 팔 때 제가 다 여러 날을 봤는데 토질이 좋아요. 그리고 광주교회 지금은 헐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광주 금남로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건물지냐고 다 뽑아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한 나무 생명을 살려놨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광주 시내에 도시 공간에 큰 공원을 만들어서 푸른 나무 심는 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코로나19 멘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광주 무형문화재 제13호 조기종 화류소목장과 함께했고요. 인문살롱 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